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실학기를 맞아서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연령도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긴급점검, 춘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김미영 센터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최근에 또 늘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만의 학교폭력 실태를 따로 조사 나온 것은 없는데요. 네. 매년 교육부로부터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초등학교 네.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결과가 네. 비대면이 코로나 전보다 네,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좀 늘어났고요. 올해의 경우에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느껴질 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체 생활이 늘면서 네.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학교 폭력이 많습니까? 네. 학교 폭력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네.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고 정말 놀랄 수 있는 사례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함께 놀던 친구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또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렇게 조금 서로 엉켜 있어서 따로 이렇게 정확 100% 가해자, 100% 피해자라고 하기가 어려운 사례들도 또 많습니다. 근데 사이버상에 일어날 경우에는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 친구로부터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제가 상담한 경우에 푸사에 올라와 있는 친구의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의 사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을 하다가 친구의 푸사를 사진을 주고 그 사진이 딥페이크라고 하죠. 사진 합성하는 거. 그 사진이 SNS상에 돌아다녀서 다른 친구가 보고 그것을 신고를 한 케이스였는데요. 이 푸사를 준 친구는 그게 학교 폭력이 되는 줄 몰랐다. 아하. 네. 근데 분명히 다른 친구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함에도 친구들은 조금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익명성의 환경 또 더 은밀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떤 어려움 또 피해 상황을 호소합니까? 그런 폭력의 경우에 단회성으로 최근에는 끝나는 기보다는 이렇게 좀 지속적이고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는 하는데요.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이버로 들어가면 그게 다 사이버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친구들은 우울,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마음으로 이제 나도 한번 갚아주고 싶다, 복수심을 키우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바깥으로 향하면 복수심이 되는 거고요. 자기 내면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친구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자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그것이 바로 최근에 원주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 결과 한번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결과에서는 중학생이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어렵다, 힘들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결과에서는 1년간 질문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20% 이상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계획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네, 7%까지 나온 네.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참 걱정되는 심각하네요.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 요인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우울, 청소년들의 네. 우울, 불안, 그리고 공격성이나 충동성, 네. 그리고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나타났고요. 보호 요인으로는 친구 관계, 가족의 관심, 그리고 자존감감, 네. 즉 네. 친구 관계가 좋거나 가족의 관심과 신뢰가 높다거나 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네. 네. 이런 열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혹은 네.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한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은 물론이고 치유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까? 네.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 그 사례를 보면 네. 가해자가 느끼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네. 나중에 신고가 되고 나서는 장난으로 그랬다. 네. 재미로 그랬다. 재미로 그랬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네. 피해자가 그동안에 마음으로 담아왔던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학교 그 선수들이 나오는데요. 네. 청소년 그 아이들의 피해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생각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그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도로 네.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꼭 말씀드리고 싶으시다고요. 네.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께서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라. 네. 도움을 요청해야만 그 문제는 중단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전화는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언제나 24시간 네. 1388 1388.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88은 특수번호인데요. 네. 우리는 홍보할 때 네. 1388로 전화를 하면 네. 인생 팔팔하게 네. 도움을 네. 드리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 신고 전화는 117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영 센터장님이었습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